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 버전 타임어택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워낙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의도 하고 선생님 강의 목록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매년 듣는 강의예요. 타임어택. 여기 보면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야매다.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저건이 야매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보고 야매구나 하면 되지 마. 근데 나는 저런 강의가 필요하다. 원래 그렇게 딱 OT 들어보고 맞는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요 생각부터 해보자.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맞추려면은 국어 1등급 맞기 위한 조건. 이 능력을 갖춰야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자. 아직은 1등급이 아니지. 1등급을 맞으려면 너는 어떤 능력치를 더 갖춰야 돼? 지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아직 1등급 아니지. 맞으려면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너는? 독해력.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하죠. 어휘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지금 말한 지문 분석 능력, 독해력, 뭐 어휘력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문제 유형별 풀이법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갖춰야 할 능력들인 거고 그다음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그때 이제 1등급을 맞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스피드입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한 지문 내리 찍었다. 1등급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 지문을 내리 찍었다. 나머지 다 맞아도 시작이 3등급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딱 계산이 나오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피드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푼 문제들 중에서 맞은 문제가 많아야죠. 정확성을 갖춰야 돼요. 국어 영역 1등급의 전제 조건. 시험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갖춰져야 하는 능력인 거고. 그죠?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맞느냐. 이게 국어 영역이잖아. 시간 제한 없다고 치면은 너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맞아. 그럴 거 아니냐. 그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이 스피드를 갖추지 못한 친구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작년 수능을 한번 생각해봐. 작년 수능 뭐 언어와 매체 1등급 컷 84점 이런 어려운 시험이었죠. 이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작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을 시간 안에 다 푼 학생 다 풀고 마킹까지 끝내고 다 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끝낸 학생의 비율은 50%가 안 돼요. 작년 수능 다 떠올려봐. 절반 이상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그죠? 여기서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을 냅다 찍었다. 이것도 있고 코너에 몰려서 막판에 막 대강 막 읽으면서 대강 이렇게 푼 지문도 있다. 이것도 시간 부족이죠. 자, 여기 지금 N수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니네가 손 들어봐, 양심적으로. 나는 작년 1교시에 냅다 찍은 거 말고 그리고 또 포함해서 막판에 코너에 몰렸다. 자, 손 들어봐. 이게 절반 이상이란 말이야.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국어 영역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다 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시간 단축 비법이라고 써 있지만 일단 시간 단축하는 강의 맞아요. 작년 이제 저 수강 후기 같은 거 찾아봐봐. 막 이 강의 듣고 15분이 단축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 시간은 15분 단축되고 등급은 2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강의는 지금 사라졌겠지. 이게 선생님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스피드를 갖추면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전수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스피드와 정확성을 겸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시간 단축!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수능 국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것도 이제 옛날에 저기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야. 국어 영역 관련해서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시간 부족. 나는 시간 안에만 다 풀어도 등급 하나는 더 나올 텐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나 뭐 써야 되지? 이런 고민. 있죠? 이런 고민도. 그지? 그 다음에 개념이 부족하다. 이거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맨날 시간 부족해가지고 니네가 국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다 풀기만 하면 점수 오를 것 같은데 저 시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국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니?
빨리 읽어. 이러실 가능성이 있어. 넌 빨리 읽기 싫어? 그게 아니잖아. 너는 문제 풀 때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봐. 그게 되냐, 그게? 그게 안 되잖아, 문제 풀 때. 단순히 그런 도움도 되지 않는 어떤 조언들, 그런 걸 위한 강의가 아니야. 그런 강의면 어떻게 이걸로 책 한 권을 만들었겠냐? 이걸로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사실 국어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느냐?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서 한 지문 냅다 찍는 애가 시간 안에 풀기만 해도 등급 하나는 무조건 오른다는 걸 국어 선생님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애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했었어. 누가 먼저 이런 강의를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기도 했고. 근데 이런 강의를 만들어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야매로 비칠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죠.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든 거야, 이 강의를. 이 강의를 선생님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했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은 손 못 대는 거야. 하면 내고 똑같이 모방한 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강의가 선생님 전매특허 강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도대체 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못 푸는가? 일단 현장 강의는 그냥 다 싹 다 마감입니다. 여기도 지금 꽉 차 있고 애들이. 온라인 수강생도 이 강의 많이 들을 텐데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의 문제가 뭔데? 그죠? 시간 안에 못 풀잖아. 딱 못 푼다고 관상에 써 있어 지금. 넌 왜 시간 안에 못 푸는 것 같아? 글 읽는 속도가 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읽는 속도가 느려서. 이런 친구들 많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느린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요거 한 줄 읽는데도 한 3분 걸리는 거지. 읽는 속도 막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읽는 속도는 괜찮은데 문제 풀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읽는 속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제 풀이법을 모른다거나 또는 이제 결정장애 있는 애들도 있잖아. 자꾸 왔다 갔다 나는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지문에서 시간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무난한 지문은 1등급 애들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한 지문 걸렸다 싶으면 1등급 애들은 그 지문도 한 6분, 7분 쓰고 넘어가는데 혼자 그 지문에서 막 15분씩 잡아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 가다가 걸렸다 싶으면 그 지문에서 그냥 시간 다 날리는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는 애들.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얘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지문을 찍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넘어가질 못해. 그리고 나중에 채점해 보면 집착을 했던 이 문제도 틀린 거야. 근데 얘 때문에 한 지문 냅다 찍었고. 그러면은 국어 시험은 말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예요. 알겠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45문제를 65분 안에 풀자. 여러분들은 45문제를 80분 안에도 못 풀잖아. 그러니까 15분 단축 정도가 목표야. 65분 안에 풀게 되면 넉넉 잡고 한 5분 정도 마킹한다고 쳐도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죠. 그럼 뭐 할 거야? 자, 10분 동안 뭐 해? 검토해야 돼.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들은 좀 별표 치거나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걸 검토하는 시간이 있는 친구들만 1등급이 나올 거야. 허겁지겁 마킹 끝나고 종쳤어. 아이고 다 했다. 이런 친구들 중에 1등급은 거의 없어요. 검토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단 말이지. 검토할 시간까지 남기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가 이 강의다. 알겠죠? 자, 강의 특징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45문제를 어떻게 하면 65분 안에 풀 수 있을까? 필살기라고 써놨지만 이건 여러분들 낚기 위한 얘기냐?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필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소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봤단 말이야. 그 각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지문을 좀 빨리 읽을까?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좀 빨리 풀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지문의 핵심 중심으로 빠르게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비문학의 경제지문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시간 오래 끌지 않고 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 이제 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넌 어떻게 하니 시간 안배를? 시간이 부족해서 안배를
안 하는구나. 오, 깔끔하다. 안 배 어떻게 하니?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는 강의야.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야매인가? 일단 시간 단축하는 전체적인 방법. 어떤 습관에 대한 얘기. 보통 이제 행동 요령, 행동 강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한 행동 강령 이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8가지로 선생님이 구별을 해왔고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치고 들어가는데 시험장에서 시를 감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감상하고 있다가는 시간 다 날아간다. 그러면서 각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 영역 지문 빨리 읽는 방법 정리해놨고 시 영역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정리해놨어. 모든 영역이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그 다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소설 꼭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 하는 거야. 이런 애들 많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 읽었다. 그리고 다 까먹었다. 그리고 문제 풀려다 보면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읽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배우는 거야. 자, 다음에 고전 무식하게 시험장에서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시간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알겠죠? 자, 그다음에 복합 지문. 지문이 길죠. 이 지문이 긴 복합 지문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독서 영역 비문학. 문제 풀이법만 기존의 여러분들 풀이 방법에서 좀만 바꿔도 시간 확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것들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장문 독해. 가나형 지문 있지? 거기서 애들 막 15분, 많게는 20분씩 잡아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부 영역별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 시간 안에는 풀었어야 하는데 다 못 푼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시간 보낼 때는 이렇게 하라. 막 별의 별 얘기를 다 할 거야. 집착증이 있는 애들 막 병원 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알겠죠? 넌 오늘 처음 왔니? 네. 그래. 자, 그다음 화법 영역. 선택 과목도 있어. 지금 챕터 6까지가 공통 영역에 대한 얘기고 챕터 7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 화작 선택자들은 화법 그냥 독서 영역처럼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 장문도 이렇게 하면은 시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언어 매체는 언매야? 하자. 언매. 언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냐? 있겠지. 그죠? 자, 예를 들면 문법. 개념 학습을 많이 한다고 시간이 단축될까? 요즘엔 탐구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럼 탐구형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를 5가지로 세분화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매체 영역.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다 맞던데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전 영역 다 합니다. 전 영역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 이게 이제 제한 시간 몇 분, 이 시간 안에 과연 풀 수 있는가? 선생님이 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10분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 알겠죠? 자,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봐야 돼. 다 해당하겠네요. 45문제를 65분 안에 못 푼다. 선생님 전 80분 안에 푸는데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게 N수생들은 알겠지만 평소보다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왜 그럴까? 긴장돼서. 그리고 문제들을 넘어가질 못해. 깔끔하게 포기하고 접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65분 안에 푸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시험장에 가면 검토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알겠죠? 혜택이 있어, 실장? 네. 혜택이 있어요. 이야, 엄청나네, 혜택이. 선생님 카페 정혜원, 거기 가입되면 뭐가 좋은 거게?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학습 자료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는 자료 맘대로 퍼다 나르면 신고할 거야. 자기만 인수해서 사용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 항상 이 강의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일단 시간 안에 못 풀어서 한 점을 냅다 찍었다 그러면 대책 없어요. 1등급은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은 일단은 최소한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는 다 풀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강의에서 봅시다.